뭐라 그렇게 씨부랑대 둘이. 뭐라고 그렇게 그냥 꽁시랑 핸드폰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다 꺼내고 있는 거야. 봅시다. 일단은 뭘 알아야 돼요 얘? 노천성과 위반할 때 일단은 니네 서사갈래, 서정갈래, 극갈래, 교술갈래 다 구분할 줄 알아요? 우리 지금 문학의 갈래 중에 배운 게 서사갈래 있고, 아이씨 서정갈래부터 썼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다 써놓으세요. 왜냐면 너네가 이제 내용은 알거든요. 근데 파트 보면 골 때리는 게 윗글의 갈래상 특징, 윗글과 같은 갈래의 특징 이런 거를 틀려요. 내용을 다 아는데 그러면 너가 시에 대해서 얘기해 볼래? 이러면 시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이거부터 좀 짚고 가려고. 갈래, 구술갈래 해서 이렇게 뭐예요? 총 4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자 서정갈래라 하면 우리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표적으로 있는 거 이게 시죠. 서사갈래의 대표가 뭐예요? 소설. 극갈래는 어떻게 돼요? 희곡 시나리오로 나뉘죠. 그 다음에 얘가 수필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학 4갈래 무조건 알아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모르면 말이 안 돼요. 어우 더워 씨. 근데 요거에서 그러면 시라고 하면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시 공통점이 뭐예요? 모든 시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시는 소설은 뭐예요? 왜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시험범위 지금 몇 개 들어갑니까? 3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소설은 노천성과 위반 하나 들어가죠. 그럼 이거 분명히 또 갈래 구분 시켜가지고 문제 풀게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알아는 2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요 2개는 알아야 돼. 시 정리해봐. 시 뭐야? 시는 뭐야? 이러니까 맨날 하나씩 틀리는 겁니다. 맨날 이러니까 하나씩 틀려. 흰바람벽 마스터하면 뭐하냐고. 흰바람벽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라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맨날 틀린다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누가? 작가가 자신의 정서를 누구에게? 화자를 통해서 운율이 있고 바꾸자. 함축적인 언어로. 왜 이렇게 근데 기름지냐 여기 칠판이. 언어를 사용하여 이거거든요. 이렇게 나누면 그러면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작가가 자신의 정서를, 작가의 정서를 누굴 통해서? 화자를 통해서 함축적 언어와 운율이 있는 걸로 나타낸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만든 게 시고 이거를 우리는 서정갈래라 불러요. 그러니까 모든 서정갈래는 공통점이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작품 3개의 공통점도 이거란 소리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운율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를 물어보는 거고, 어떤 시어를 썼는가, 시어의 상징이 뭔가가 여기 있는 거고, 화자가 누구인가, 어떤 정서, 어떤 심리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시는. 이것만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요 4가지를 토대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서사갈래. 소설은 뭐예요, 소설은? 소설도 역시 누가 있습니까? 쓴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작가가. 근데 소설에서 중요한 건 뭐냐? 소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다 개십 구랍니다. 허구예요 소설은. 아닌데요, 보니까 뭐 이순신이 주인공인 것도 있던데요, 임진왜란 가지고 소설 쓴 것도 있던데요. 네, 그거 진짜가 아니에요. 각색한 거죠.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한 소설인 거지 그 이야기 자체가 진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작가가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어떻게 한 겁니까? 누구를 통해? 누구 통해? 주인공을 통해서? 서술자죠. 그렇죠. 서술자를 통해서. 그래서 주인공이 서술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죠. 어떻게? 서술자를 통해 뭐를? 시는 이런 걸로 나타내. 소설은? 소설 이런 걸로 나타내? 소설의 3요소 뭐뭐 있습니까? 중학교 때 막 배웠을 텐데 그 새끼들이 학교를 안 다녔나 이거 어떡하나 이거 뭐요? 그래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그냥 막 무지성으로 외웠던 거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소설의 인물 사건 배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소설은 뭘 가져요 항상? 인물만 있으면 돼요? 배경만 있으면 돼요? 치고받고 쳐 싸워야죠. 인물들이 뭘 일으켜요? 인물들이 겪는 사건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소설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서사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뭡니까? 인물의 서사가 있다. 서사? 시간이 흐르면서 쌓는 거죠. 그래서 소설은 무조건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게 제대로 잘 흘러가냐 순행적, 아니면 막 뒤죽박죽이냐 역순행적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중요해요?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 그러니까 개구라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서술자입니다. 화자 아니에요. 그리고 인물들이 겪는 사건, 즉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죠, 갈등이에요. 이 갈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설은 이게 특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건지 이걸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얘에서 얘가 하나 쏙 들어가 있는데 그걸 구별을 못해요 너네가 맨날. 이제는 할 줄 알아야겠죠? 이거 오늘 아예 그냥 중학교 개념까지 다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시간이 남아 돌아요. 다행히도. 그래서 서사 갈래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같이 나갈 거예요. 알겠어 정수야? 솔직히 벌써 각 잡네 새끼 저거. 너 오늘 눈 감는 거 조금이라도 보이면 바로 여기로 올 겁니다. 여기로? 아니다 여기 엎드려 뻗쳐요 그냥. 할 수 있죠? 자기만 해봐 저거. 자면 선율아 네가 맞아? 깨워. 필요면 또 늦게 와가지고 구석에 처박혀서 저거. 자 노찬성과 에바 일단 학교에서 진도 나갔나요? 나갔어요? 뭘 했어요 거기서? 노찬성 어때요? 찬성이 어때? 찬성이 어때요? 귀엽다고요? 그냥 강아지 학대인은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사흘만 참으라 해놓고 핸드폰 케이스 딱 사자마자 이제는 열흘만 좀 있을까? 이지랄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반이 뭐해? 이러다가 내가 뒤지는 게 낫지 하고 뛰어들었잖아요. 네가 에반이어도 그러지 않을까요? 암 걸려 뒤지겠는데 이 새끼가 계속 안락사는 안 시켜주고 뭐해? 지 사리사욕 존나 채우잖아. 그런 걸 봤을 때 초등학교 5학년은 잼민이가 맞다. 할머니가 갖다 버리라 할 때 그때 그냥 버렸으면은 이거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차라리 들깨가 나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뭐 주인공이 일단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겪는 그런 내적 갈등 같은 것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주된 거는 일단은 얘가 점점 변해가는 거. 원래 얘한테는 뭐가 전부였습니까? 에반이 전부였죠. 그랬더니 이게 할머니의 명의를 도용해서 핸드폰을 개통했죠? 근데 얘 애초에 충전기도 없었어요? 기억 안 나죠 지금? 아니 읽다 보면요 의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 김혜란 씨가 이거 쓰다가 살짝 고증을 오류했는지 볼게요. 자, 일단은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12살 초등학생 노찬성. 야 이름 봐라 씨. 2해 전에 아버지를 잃었답니다. 아버지 왜 잃었어요? 사고를 당했는데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의심을 받아서 보험금이 나오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단은 비극적 상황을 설정해 놓은 거죠. 왜? 노찬성이라는 애가 지금 어떤 애다, 좀 불우한 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려는 겁니다. 그래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때? 뭘 느끼니까? 감정적으로 좀 슬픈 거를 느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금 고의로 사고를 냈다라는 거는 뭐야? 뭐 보험 사기꾼도 아니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아버지를 여였고, 한 달쯤 지나서 찬성은 할머니가 일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진 늙은 개를 만나고 걔한테 에바리나라는 이름을 지어준대요. 할머니의 반대에도 찬성은 자신이 에반을 책임지겠다고 하며 키운다. 그러니까 니값 한 거죠. 에반이 자신을 지켜줬다고 생각한 찬성은 왜 저렇게 생각해요? 에반이 왜 자신을 지켜줘? 늙은 걔가 자신을 어떻게 지켜? 이게 뭐가 있었냐면요. 어디 갔어? 자, 에반이 자신을 지켜줬다고 생각한다. 왜? 에반을 키우고 나서부터는 악몽을 안 꿨습니다. 에반을 키우고 나서는, 그래서 언젠가 에반에게 뭔 일이 생기면 에반을 꼭 보호해줘야겠다고 다짐하고 둘은 어느새 서로 가장 의지하는 존재가 된다. 2년 뒤 찬성은 에반이 이상해서 동물병원에 데려왔다가 암이라는 말을 듣고, 그래서 할머니에게 구형 스마트폰을 받아서 궁금했던 친구들의 세계와 연결될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 아니 이때 충전기 안 받았어요? 충전기 안 받았어요 이때? 얘는 와이파이란 거를 몰라? 그냥 핸드폰을 받고 얼굴 보는 용도로만 썼다며. 그러고는 유심칩을 개통해서 신기해가지고 막 눌러봤대. 터닝메카도 존나 보고. 그 유심칩 없어도 되잖아요. 이거 애를 이상한 애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받았고, 병원에서는 이제 뭐야? 안락사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된 찬성은 에반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한 후 안락사 비용 1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때까지는 그래도 에반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단지 야무지게 돌렸어요. 그래서 목표한 돈을 다 모은 날 찬성은 마루에 엎드려서 단순한 산수를 했다. 일주일간 전단지 5,000장 이상을 돌려서요 11만 4천 원을 벌었다는데요. 개 많이 받은 겁니다. 전단지 한 장에 10원 줘요. 한 장에 10원이면 1000장이 얼마예요? 1000장에? 장당 10원이면 장당 10원 돌린다. 그러면 10장 돌려야 100원이고 100장 돌려야 1000원이고요 1000장 돌려야 만원이에요. 근데 5000장이면 5만원이 아니라 11만 4천원? 누가 초등학교 5학년한테 이렇게 많이 주지? 왜 이렇게 비싸? 물가가 왜 이래? 난 이거 중학교 때 친구랑 알바했을 때 그때 이제 아파트 하나 다 돌고라 해가지고 그때 한 친구랑 같이 4,000장 했거든요. 1000장 딱 돌리고 PC방 가서 PC 한 2시간 땡긴 다음에 PC방 쓰레기통에 그거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안 쳐줬는데, 그래서 얼마 안 버는데. 뭐 어쨌든 살면서 처음 버는 돈이었다.
찬성은 구체적인 노동의 대가를 만지며 뜻밖의 긍지와 보람을 느꼈다. 애초 목적과 달리 예상치 못한 성취감에 살짝 어른이 된 기분이 들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네 줄을 읽어보니까 서술 시점이 어디 뭔 것 같아요? 이것이 잠깐만 여기까지 나오나? 서술 시점 뭔 것 같습니까? 일단은 서술자가 누구예요? 서술자 누구야? 주인공이에요? 나라고 나오나요? 나라고 안 나와요. 그 말은 뭐야? 지금 얘는 등장인물이야? 아니야?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얘는 서술자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작품 밖에 있는 애죠. 작품 밖에 있는, 그리고 이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지금 찬성이 생각머리 다 알아요? 싹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3인칭 뭐예요? 그렇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러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을 또 알고 계셔야 되겠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요, 첫 번째, 서술자가 어디에 위치합니까? 작품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로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작품 밖에 서술자가 무엇을? 너네 근데 이게 어떻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지 알았어요? 뭘 보고 알았습니까? 나가 없어서? 너는? 근데 그거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 뭘 보고 전지적이라고 알았어? 나레이션? 나레이션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극갈래입니다. 또 뭐? 그렇죠. 이 새끼 뭔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 너네 지금 내가 뭔 생각하는지 알아? 맞아. 어떻게 알았어?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저렇게 다 알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순간 뭡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그걸 못하면 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애들이 또 눈깔이 왜 이래? 이런 거야. 외양 묘사한 거잖아요. 얘들이 뭔 생각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얼굴이 뭐 그냥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듯한 뭐 이렇게, 그러면 외양 묘사한 건데 직접적으로 때렸기 때문에 서술자가 뭘 했다? 인물의 정서와 심리를 어떻게 했다? 직접 제시했죠. 그러면 직접 제시를 했다고 하면 뭐도 있는 거예요? 간접 제시도 있죠. 그러면 일단은 그럼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 직접 제시가 뭐예요? 그럼 직접 제시가 또 뭡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를, 그렇죠. 그냥 노찬성은 지금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서술자가 뭐 해주는 겁니까? 그냥 독자에게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걸 직접 제시라고 합니다. 다 알려줘요. 그냥 얘가 어떻다, 뭐 했다, 어제는 뭐 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 얘기해주는 게 그냥 직접 제시 방법입니다. 그러면 혹시 모르니 그러면 간접 제시는 뭐예요? 그러면 간접 제시는 뭐 하는 거야? 얘는 서술자가 뭐 해주는 거야? 얘도 서술자가 있어요. 서술자가 근데 단순히 뭐 해주는 거야? 모든 걸 알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다? 그렇죠. 그냥 얘 생겨먹은 거 아니면 얘 대사 같은 걸로 우리를 추측하게 해야 돼요. 서술자가 인물의 외향을 묘사하거나 인물들끼리 하는 대화를 통해 독자가 정서나 심리를 추측해야 해요. 뭐 추측이 아니야. 그래서 간접 제시를 하는 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라 무슨 서술 방식일까요? 관찰자라고 합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 왜? 진짜로 거기서는 서술자가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때려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직접 제시만 나올까요? 우리 여기 노찬성과 에반에서는 그럼 다 직접 제시만 나와요? 아니요. 읽다 보면요 같이 나옵니다. 다 썼나요? 다 썼으면 계속 읽을게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뭐 했대? 너무 지겨운 나머지 전단지 40장 정도를, 얘는 양심적이네. 난 100몇 장 한 것 같은데, 난 200몇 장인가? 그럼 남의 집 옥상에 몰래 버리고 왔지만 그것 빼곤 정말 죄묻지 않은 돈이었다. 찬성은 10,000원짜리 11장과 1,000원짜리 4장을, 자 얼마? 104,000원을 지갑에 넣었다. 그러곤 안방으로 가, 야 이 새끼 절도 신분증을 몰래 챙겼다. 안락사 동의서를 작성할 때 어른 신분증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다음날 찬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동물원에 갈 차비를 했다. 채비를 했다 아니에요? 왜 차비를 했다고 나왔을까? 뭐 어쨌든 차비를 했다.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왔네요. 할머니는 이미 휴게소로 출근하고 없었다. 마당 한쪽에 연결된 수도에 세숫대야를 놓고 찬성을 에반을 시켰다. 자, 지금 보시면은 찬성이 에반을 위해 하는 행동들을 챙겨 놓으세요. 자, 찬성이 에반을 대하는 태도 1입니다. 1이란 소리는 쭉쭉 나온다는 소리죠.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양쪽 귀를 잘 잡고 몸에 비누 거품을 묻혀 구석구석 닦았다. 그 목욕이 어떤 목욕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에반은 어린 찬성 손에 순순히 몸을 맡겼다. 시원해 에반? 혈관이 비쳐 분홍빛이 도는 에반 귀를 조심스레 문지르며 찬성이 물었다. 나는 너 이런 데도 닦아줘야 하는지 몰랐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혼났다. 그동안 많이 답답했지? 아, 참고로 보통 인물의 발화는 뭘로 나타냅니까? 소설에서 큰 따옴표. 여기서는 그렇죠, 줄표로 나타내고 있어요. 조금 달라요. 줄표를 통해 인물의 발화 나타냄. 이게 어디부터 안 썼어? 그 다음에 옷자자. 찬성은 옷장에서 가장 단정해 보이는 옷을 꺼내 입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왜 그랬대요? 왜? 오늘 뭐 하는 날? 오늘 뭐 하는 날? 에반 가는 날이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격식을 차려서 배웅해줘야죠. 예, 그냥 뭔가 에반과 하는 마지막 날인 것 같아서 조금 꾸몄다 이거죠. 아까 10시 반에 손 뭐 장례식장 가야 되니까 막 이지랄하던데. 그래서 아우 씨 왜 또 높아. 우성과 함께하는 저 새끼 지 크다고 지금 저거. 그래서 찬성이 차분한 얼굴로 검은색 반팔 셔츠에 단추를 잠갔다. 그러곤 지갑 속 현금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마루에 걸터 앉아 운동화를 신었다. 가는 길에 일진 형들이라도 만나면 어쩌나 괜한 걱정이 들었다. 찬성이 목욕 후 털이 부풀어 뽀송뽀송해진 에반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래서 어디 갔냐, 여기 뭐야? 찬성의 에반에 대한 태도 두 번째죠. 그리고 에반의 목덜미를 한번 쓰다듬은 뒤 광에서 손수레 꺼냈다. 광은 창고 같은데요. 창고에서 꺼냈어. 그래서 오래전 할머니가 쉼터에서 사용한 아이스 박스 캐리어였다. 먼지가 내려앉을 걸 고무스로 쏴 씻고 그 다음에 뚜껑 분리해 뗀 다음에 안에 수건 깔았어요. 왜? 뭐 하는겨? 아이스박스에 에반을 넣어요? 어쨌든 데리고 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우 이것도 찬성에 대한 에반의 태도, 에반에 대한 태도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뭐도 했어요? 에반을 위해서 수건도 깔아주고 물그릇과 물통도 넣어주고. 그래서 1년에 이런 행동들을 봤을 때 얘는 애를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고 되게 조금 아껴주고 있는 거죠. 송아 그거다 잘 것 같은데? 아우 새끼들 아주 그냥 여기 아이 눈 감는 줄 알았어. 그래서 에반에 대한 찬성의 태도 이거 다 뭐야? 이거 3인데 이거 3인데 이거 3 이거 4 5예요. 어쩐지 왜 4까지밖에 안 나오나 했네. 이거 4고요 이거 5고. 즉 에반에 대해서 이런 태도들을 보였다라는 거는 뭘 나타낸다? 얘한테는 뭐가 다다. 에반이 다다. 찬성이 누구?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자 기분이 무척 이상했지만 뭔가 마지막이라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대요. 오늘 하루 중요한 일을 치른다는 사실에 그리고 모든 걸 오로지 혼자 준비했다는 생각에 찬성은 경건한 긴장감을 느꼈다. 참사랑 동물병원은 아파트 단지 내 편의시설을 밀접한 상가 건물 1층에 있었다. 산뜻한 크림색 외벽에 통유리가 시원하게 달린 신축 병원이었다. 상호가 박힌 노란색 간판에 검정색 개발바닥 도장이 찍혀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감한 인상을 풍겼다. 유리벽에 붙은 살인 진드기 집중 예방 기간이라든가 강아지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인쇄본을 보며 찬성은 왠지 모를 안정과 신뢰를 느꼈다. 뭐 여기는 그냥 동물병원에 대한 정보죠. 동물병원 묘사한 거. 그 다음에 다 왔어 에반. 병원에 들어서기 전 찬성이 뒤로 돌아봤다. 눈 맞추고 싶었지만 마음이 흔들릴 것 같다 꾹 참았다. Why? 마음 약해질까봐 그런 거죠. 에반의 눈을 보면. 그래서 한 손에 손수레 손잡이를 잡은 찬성이 반대쪽 어깨에 힘을 실어서 병원 유리벽을 밀었는데 오히려 찬성이가 바깥으로 밀려났대요. 왜?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밀려난 거죠. 현관이 금속종이 쨍그랑 소리를 냈지만 유리문은 꿈쩍도 안 왔다. 찬성이 을들들한 얼굴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이때서야 유리문에 붙은 공지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중, 주말까지 쉽니다. 찬성은 상중이란 단어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죽음과 관련된 말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찬성은 모묘한 안도를 느꼈다. 왜? 오히려 안락사를 시키지 못하잖아요. 근데 왜 안도해요? 그렇죠. 조금 더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락사를 유예하고 에반과 좀 더 있을 수 있게. 그래서 찬성은 안락사를 더 바란다라기보다는 뭐예요? 안락사를 바란다기보다는 안락사를 하기 싫죠. 얘는 오히려 에반을 위해서 안락사를 해주는 거지만 속마음은 에반과 더 오래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더 옳은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넘겨도 되죠? 찬성은 상가 주위를 배회하다 인근 아파트 단지 놀이터 갔다. 전에 전단지 돌리며 몇 번 와본 곳이다. 찬성 등나무 그늘에 잠시 앉아 쉬었다. 아침부터 온종일 긴장한 탓에 피로가 밀려왔다. 아이스박스 속 에반이 잠에서 깨 고개를 들었다. 그러곤 자신을 걱정스레 내려다보고 있는 찬성의 얼굴을 흘끗댔다. 몇몇 사내 아이들이 왁자지껄 찬성 앞을 지나갔다. 서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자 스마트폰 넌 이런 거 없제? 찬성이 없죠. 찬성은 그래서 뭐랑 대조돼요? 찬성의 근데 찬성이도 가지고 있는 게 스마트폰 아니에요? 얘도 이따 할 거 다 하잖아요. 앱 다운 받고 터닝 메카도 좋네 보고 왜 구형 휴대전화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애들은 막 이러면서 장난치며 웃어대.
찬성이 위축된 얼굴로 그 아이들을 바라봐. 왜 위축돼? 뭔가 소외감을 느끼는 거지. 이걸 뭘로 표현했어? 간접제시로. 그러곤 자신의 불룩한 바지 주머니를 한번 만진 뒤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가는 길, 찬성은 버스 정류소 근처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지나쳤다. 찬성은 버스를 기다리다 진열장 안에 전시된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경했다. 반짝반짝하면 보석처럼 빛나는 매끈한 기기 위로 찬성의 을빠진 얼굴이 비쳤다. 찬성은 그것들이 진심으로 아름답다 느꼈다. 이거 봐, 해봐, 멋지다. 찬성이 진열장에서 시선을 돌려 아이스박스 속 에반을 바라봤다. 에반은 공처럼 몸을 둥글게 말아 그 안에 자신의 머리를 붓고 죽은 듯 잠들어 있었다. 찬성은 에반을 한번 쓰다듬은 뒤 바지 주머니에서 구형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러고는 살짝 금이 간 액정에 지 얼굴을 비춰보다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다. 미친놈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시작하죠. 돈이 남네? 에반을 위해 쓸 돈을 빼고도 14,000원이 남아요. 그러니까 뭐야?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왜? 원래 돈 쓸 생각에 가슴 뛰는 겁니다. 잠시 후 집에 가는 버스가 도착했지만 찬성은 미친놈이 여기 들어갔네요. 처음엔 뭐야?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앞에 앉았고 서류에 이름 적고 앉아있고 할머니 명의 도용했고 지의 구형 휴대폰에 유심칩을 넣는 직원을 쳐다보다 대리점 유리물 앞에 서던 손수레를 돌아봤다. 아이스박스 안에 잠들었을 에반은 보이지 않았지만 에반이 거기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결국 뭐 했다는 겁니까? 개통했죠. 핸드폰 개통. 자, 으짜. 찬성이 소비 욕구를 참지 못하고 유심을 구매해. 그래도 다행인 거는요, 최신 핸드폰을 안 샀어요. 유심칩 값 10,000원, 충전기 5,000원. 원래 개통비 30,000원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이벤트 기간이니까 무료로 해줄게. 그럼 얼마 쓴 겁니까? 이거는 지불한 거예요. 이거 이따가 막 가보면 이것도 무료 아니었어?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래서 14,000원 남는다 해놓고는 지금 얼마 썼어요? 1,000원 더 썼죠? 그러면 이제 얼마가 남았어요? 찬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받으며 지갑에서 15,000원을 꺼내 직원에게 건넸다. 에반 병원비에서 1,000원을 더 땡겨 쓴 게 또 에반이야? 왜 이렇게 자? 찝찝했지만 동물병원이 문을 닫는 기간 동안 용돈을 아끼면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 같았다. 버스 정류소 앞에서 찬성은 휴대전화 버튼을 수없이 눌러보았다. 실금감, 왜냐면 얘는 지금까지 어떤 용도로 썼어요? 어떤 용도로? 얘 지금까지 거울로 썼습니다. 핸드폰. 예, 충전기도 없어가지고 이게 신났죠. 이제 띡띡띡띡띡띡띡 하고 눌러보고 액정 화면빛 들어오자 자신의 얼굴 빛이 않았다. 왜? 이제는 충전이 되고 쓸 수 있을까? 단추 눌러보고 셀카 졸라 찍고 에반 찍었네. 에반 찍고 냉장 트럭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갔다. 근데 막 이런데 갑자기 왜 냉장 트럭이 지나가는 거를 굳이 썼을까? 뭐를 지금 조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냉동 트럭이 세게 지나가? 이거 나중에 결국 이 트럭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건 모르죠. 에반이 쥐포가 됐는지는. 하지만 우리가 암시를 하는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불안감 조성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찬성의 등 뒤로 냉장 트럭 한 대가 쏟아져 지나갔다. 그래서 이런 거가 계속 조성이 되면 뭐야? 이런 게 다 하나하나가 복선이 되는 겁니다. 정수야 어디 아파? 안락살래? 왜 이렇게 자? 안 챙겨? 오늘은 네가 노찬성이야. 에반 챙겨. 재우지 마. 자, 에반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조용히 잠만 잤다. 그렇죠. 이 일본 순사도 이렇게는 고문 안 합니다. 며칠까지 어느 때처럼 보채거나 끙끙대지 않고 자신의 다리를 할 줄도 않았다. 찬성은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만지다 충전하는 동안 가끔 에반을 살폈다. 이제 완전히 어디에 관심이 팔린 겁니까? 찬성의 관심사가 에반에서 이 봐봐, 휴대전화 생기니까 바로 그냥 정신 팔려버리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네 휴대폰 계속 늦게 사주는 겁니다. 뭐래? 잠깐씩 봐서 그냥 착하다 우리 에반. 찬성은 잠든 에반의 등을 쓰다듬은 뒤 휴대전화를 다시 손에 쥐고 갖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며 시간을 보냈다. 전화요금 많이 나오면 네 용돈에서 깔 테니까 알아서 해. 할머니가 엄포를 놓아도 소용없었다. 그날 밤 찬성은 이부자리에 누워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휴대전화 불빛으로 개 그림자를 만들었다. 야, 에반 이것 봐. 내가 네 친구들을 불러왔어. 찬성이 소리쳤지만 에다마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너 같으면 하겠습니까? 암 걸린 애한테 지금 그림자 하면서 네 친구다 이런데? 에반 이거 보라니까. 내가 아빠보다도 잘해. 진짜 개야 진짜 개. 네 친구들이라니까. 반응할 가치가 없죠? 기만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프리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지금 이걸 봤을 때 에반 뭐예요? 계속 소리치는데 걔가 보지도 않아. 그만큼 에반이 지금 반응할 힘도 없는 겁니다. 아이고야. 가자고 15만 쳤다 합시다. 자, 이제 에반이 메가리가 가고 점점 이제 뒤지기 직전까지 왔죠 이제 에반이. 근데 얘가 지금 핸드폰을 사면서 관심이 아예 그냥 에반에게서 멀어졌죠 지금.
어떻게 해서든 핸드폰을 손에 쥐려고 하고 에바는 살짝 좀 뒤로 밀려났어요. 이틀 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에 뭐 했대요? 찬성은 휴게소에 들렀다. 여름과 기간과 주말 연휴가 겹쳐 휴게소 안은 사람이 더럽게 많대요. 할머니는 지친 얼굴로 잔치국수가 담긴 쟁반을 들고 찬성에게 다가왔다. 점심 딴 거 사먹는다고 돈으로 달라 하더니 그거 이제 됐어 할머니. 뭐가? 해결되는데? 뭐가? 그런 게 있어 얼른 국수나 줘. 싸가지 존나 없죠? 근데 지금 어때요? 할머니랑 지금 대화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죠. 네. 그래서 여기 대화가 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할머니는 아이 뭐 너 점심 딴 거 사 먹는데 돈도 달라봐요. 그때 얘는 해결됐다. 이게 뭘 해결된 거야 얘는? 안락사 비용 안락사 비용 이야기. 어제 받았어. 용돈 받은 걸로 해결됐어. 이렇게 한 거죠. 왜냐면 어차피 빵꾸난 건 얼마였으니까 1,000원이었으니까 그 용돈 받은 걸로 해결했나 보죠. 찬성이 호로록 국수를 삼키며 주방 안쪽에서 설거지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왔다. 할머니가 허리를 굽혔다 펴할 때마다 허리춤 사이로 찬성이 전날 밤 붙여준 하얀 파스가 보였다. 찬성은 식기 반납함의 쟁반을 갖다 놓고 주유소 옆 등나무 벤치로 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았다. 자신이 스마트폰 만지는 걸 많은 이들이 봐주길 바랬지만 사람들은 신경 1도 안 썼다. 화장실 가고 금연 표지판 앞에서 담배 피고 음료수를 든 채 짧은 대화를 나누며 다들 자기 일에 몰두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디 갔냐? 주말 인파해석의 찬성은 스마트폰으로 터닝 메커드 쫀대봤다. 그러나 문득 자신이 지난 사흘 동안 누군가와 통화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찬성이 아는 번호도 찬성 번호를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렇죠. 유심칩도 없었는데. 교무실에 걸어 반 친구들 연락처 물어볼까 잠시 고민했지만 선생님과 통화해야 한다는 게 내키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지금 뭘 느끼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고 있죠? 여기. 그래서 왜냐면 얘가 구형 스마트폰을 받아서 맨 처음 생각했던 게 뭐예요? 이제 친구들의 세계와 연결될 수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핸드폰에 대한 욕망이 되게 컸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그게 손에 들어오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에반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지니까 뭐야? 연결 못 되고 있죠?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아빠한테 걸었을 텐데 이것도 뭐예요? 아빠에 대한 그림이죠 이거는. 얘는 이건 좀 딱하네. 그래서 오랜 국리 끝에 찬성이 지갑에서 동물병원 명함을 꺼내 들었다. 상중이라 주말까지 쉰다는 말이 생각났지만 괜히 한번 전화번호를 눌러봤다. 어쩌면 문 안 열었을지도 몰라. 누가 받으면 뭐라고 하지? 휴대전화 너머로 익숙한 연결음 들렸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슴 뛰었다. 몇 차례 긴 연결음이 이어졌지만 전화 받는 사람 없었다. 찬성은 동물병원 쪽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이상한 안도를 느꼈다. 왜? 받았으면 뭐야? 에바는 오늘 잡히는 날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상한 안도를 느꼈다. 에바는 안락사를 더 미룰 수 있음. 만약에 받았다면 그날로 이제 그냥 복날에 개 잡히는 거죠. 찬성이 지갑 안에 명함을 넣으며 남은 돈 세어보았다. 10만 3천 원. 3천 원 여유가 생겼네. 에바를 병원에 데려가기에 부족하지 않은 액수였다. 오늘만 지나면 그러면 꼭 다짐하며 일어서는데 미친놈 이걸 떨궜네요. 찬성이 창백해진 얼굴로 이때 알 수 있는 인물의 심리는? 찬성의 심리 뭐예요? 돈 떨구면 당혹감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나타냈어요? 그렇죠. 간접 제시한 거죠. 핸드폰을 떨고 찬성이 당혹했다 이러면 직접 제시인데 창백해진 얼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간접 제시지. 얼굴로 황급히 휴대전화 주워들었다. 그러곤 실금관 왼쪽 모서리부터 확인했다. 찬성이 거미줄 모양 실금에 손가락을 대고 천천히 문질렀다. 아주 고운 유리가루 입자가 손끝에 묻어났다. 찬성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왜? 수리비 없는데 라는 생각이겠죠. 그래서 보면 일단 봐봐. 깨졌죠? 깨졌으면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졌으면요 이게 순서가 여기서부터 가야 되는 거죠. 어디 갔어? 찬성은 구경해볼 마음으로 휴게소 전자용품 매장에 들렀다.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엑세드 용품 진열대 앞에 한참 머물렀다. 그리고 티끌 하나 없이 투명 보호필로 만지며 자기도 모르게 사흘이라고 중얼댔대요. 에반 사흘 고문당해야 돼요. 그리고 티끌 하나 없이 투명한 보호필로 만지며 자기 몰래 사흘이라고 중얼댔다. 그 사흘 정도는 에반이 기다려주지 않을까? 지금 잘 견뎠는데 더 해주면 안 될까? 해서 95,000원 줄어들고 집으로 가는 길 한 손을 길게 뻗어 휴대전화 좌우로 들며 햇빛에 비춰봤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순서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간이 어때요? 무슨 구성이에요? 이에요? 여기만 거꾸로죠. 그래가지고 이거 부분적, 그래서 이 부분만 역순행적 구성인데 왜? 앞에 보면은 기분 좋거든요. 좋아요 지금. 왜?
만족감? 깨진 거 잘 안 보이네. 티 안 나네. 좋다가 이거야. 근데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운 기분이 들어요. 왜? 이거는 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얘 얼마 있다고? 10만원 깨졌죠. 또 10만원이 깨졌다는 거는 에반 안락사 비용 또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변명했대. 즉 뭐야? 그렇죠, 자기 합리화. 그래서 보호필름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0만 3천 원이 썼다 했죠. 3천 원 생겼다고 했는데 쓴 돈은 얼마예요? 9만 5천 원으로 줄어 있었대요. 왜? 액정 보호필름 8천 원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흘 정도는 이지랄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에반이 기다려주지 않을까? 4일만 참아주면 안 될까? 너 같은 참겠니? 이게 뭐야? 이것도 다 그냥 에반보다 휴대전화가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반이 계속 어떻게 이제는 못 참겠다 울어 제끼죠. 에반이 구슬피 울기 시작한 건 그날 밤이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이상했다. 에반은 하늘을 보며 늑대처럼 긴 울음을 토해냈다. 자다 깜짝 놀란 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에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왜 그래 에반? 뭔 일이여? 에반이 저항하며 방바닥에 머리를 짓이겼다. 자세히 보니 눈 주위에 눈곱이 덕지덕지 끼고 입에서도 심한 악취가 났다. 순간 찬성이 입과 코를 손으로 틀어막으며 아우 개새끼! 라고 할머니가 소리 질렀다. 왜 재수없게 울어? 아우 소름 끼쳐 갖다 버리든가 해야지.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에바는 가족입니까? 아니죠, 개새끼죠. 그래서 이 부분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거와 갖다 버려라. 요거를 봤을 때 아이고 이거 너무 좀 멀다. 여기다 쓰고 이을게요. 그래도 2년을 같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미울까? 할머니는 에반을. 그래서 오히려 찬성이가 더 쫄았죠. 할머니의 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찬성이 에반 대신에 목소리를 낮췄다. 에반 미안해. 4일만 참자. 딱 4일만. 그때는 형이 꼭 착하지? 조금만 참아. 조금만.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한 거 보니까 뭘 느낀다? 에반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뭐예요? 이틀이 지났다. 찬성은 이상한 기척에 잠에서 깼다. 눈을 떠보니 에반이 뭐하고 있어요? 자신의 뺨을 핥고 있었다. 내가 봤을 때는 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힘이 없는 거지. 두 발을 찬성의 가슴팍에 올리고 마치 작별 인사라도 하는 양 얼굴에 자기 머리를 계속 비볐대요. 에반이 꼬리를 흔들고 배를 보일 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평소와는 뭔가 다른 애정 행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야? 꼬리를 흔들고 배를 보일 때. 이건 뭐야? 에반이 건강했을 때 뭐야? 찬성은 이상하게 눈물이 나려 했다. 요즘 계속 잠만 자더니 갑자기 어디서 그런 힘이 난 걸까? 혹시 기적적으로 상태가 조금 나아진 걸까? 아, 이렇게 아주 조금씩 좋아지다 보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가슴속 부질없는 희망이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얘도 나아질 거라는 거를 진심으로 믿은 거예요? 안 나을 거 알잖아요. 아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에반의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시애끼 에반 건강 좋아져가지고 10만원 쓰려고 됐나요? 이런 부질없는 희망이 컵에 담긴 물마냥 출렁이었다. 에반은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는지 찬성 옆구리에 머리를 깊숙이 파묻었다. 찬성이 어둠 속에서 잠 묻은 말투로 그래 하고 속삭였대요. 다음 날이 밝자 찬성은 서둘러서 뭐예요? 시내에 갔다. 오늘 아예 직접 병원에 들러서 안락사 동의서 쓰고 예약까지 하고 생각이었다. 그러면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돈을 헐어 쓰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근데 동물병원에 도착하기 전 아유 아트박스를 갔네요. 자, 아트박스 이게 뭐예요? 찬성의 소비 욕구를 이 아트박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꼭 뭐 사고 나옵니다. 괜히 들어갔다가 볼펜 하나 더 사고 알록달록 여러 종류의 휴대전화 케이스가 걸린 진열대에서 터닝맥 카드 캐릭터가 그려진 상품을 발견하고 무심코 가격을 보니 야씨 8,000원이 4흘이었는데 이거 며칠짜리예요? 34,000원이면 4 그러면 8,000원에 4흘 지금 얼마예요 저거? 34,000원? 그 며칠이에요? 8, 4 그러면 저 47, 적어도 28일보다는 위 아닙니까? 맞나? 잠깐만. 문과의 한계. 몇이요, 이거? 8, 3, 24, 4, 8에 32, 4, 4, 16. 16일? 16일? 에반 이제 며칠? 이거 사면은 16일이에요. 34,000원 했다. 순간 머릿속에 전에 없던 의심이 피어났다. 미친놈이 이제 뭐예요? 에반은 나랑 더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 순사도 이거보다 고분 덜 한다고요. 그냥 이제 보내줘라. 그래서 여기도 뭐 하는 부분입니까? 합리화죠. 합리화를. 그래서 여기 자기 합리화를 좀 너무 세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애초에 안락사보다는
에반이 갈 때까지 나랑 같이 있는 게 더 나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 아파가지고 막 늑대 울음 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에반이 그걸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돌아가는 길에 뭐야? 근심 가득했다. 왜? 이 새끼 샀죠. 67,000원. 그거 원래 얼마 있었어 이거? 67,000원? 계산해봐 빨리. 나 문과라 못해. 67,000원 곱하기 34,000원 해봐요. 101,000원? 어쨌든 저거밖에 안 남았대요. 즉 케이스 샀다. 모든 게 합당하고 필요한 과정처럼 여겨졌는데 이상했다. 찬성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늘따라 유난히 길게 늘어선 듯한 눈두끼를 휘적휘적 혼자 걸었다. 자, 이것도 뭘 나타낸 걸까요? 뭘 나타낸 걸까? 이거를 간접 제시한 겁니다. 발걸음이 무겁다라는 거. 아니죠? 아직 아니죠? 수적이 남은 돈이 9만 얼마이거나 11만 얼마였을 때와 달리 67,000원은 10만 원으로부터 너무 멀어. 다시 10만 원을 채우려면 전단지 2,000장은 돌려야 돼요. 근데 2,000장? 못 돌린다. 찬성은 왠지 집으로 곧장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은 휴게소에 들렀다. 그러곤 또 등나무 벤치에 앉아 새로 산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때웠다. 찬성은 저녁 때가 다 돼서야 자리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사인을 우선순위로 밀었다기보다는요, 안락사 시키기 싫었다가 더 맞는 해석 같아요. 왜? 애초에 에반을 죽이기 싫었던 거죠. 에반이 일단 아프고 나발이고보다는 에반하고 조금 더 있고 싶었던 게 더 맞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 케이스 만지작거리 시간 떴다. 찬성은 저녁 때가 다 돼서야 자리에 일어났다. 그러곤 휴게소 식품 코너에 들어서 에반에게 줄 핫바를 샀다. 나도 먹을까? 적당히 써라. 기름 냄새를 맡으니 허기가 밀려왔지만 참았다. 그래서 요거는 왜 샀어? 왜 에반한테 줄 핫바를 샀어? 죄책감이죠 이것도. 에반에게 괜히 미안하니까. 그래서 찬성은 본능적으로 이런 때 작은 금욕과 희생을 감내하고 나면 기분이 나아지리란 걸 알았다. 찬성은 핫바가 든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터덜터덜 40분을 걸어서 집에 왔다. 모든 불이 꺼진 탓에 집안이 평소보다 더 어두웠다. 자, 이런 것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어둡다라고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왜? 그리고 일부러 큰 소리를 넣었대요. 왜? 불안감을 떨치려는 거죠. 에반, 현이 강식 사왔어. 이리 와봐. 네가 좋아하는 핫바야. 찬성이 신발을 벗고 바로 올랐다. 에반, 이것 좀 봐.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도 엄청 먹고 싶었는데 너 주려고 꾹 참았어.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지 모르지? 에반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찬성이 작은 방문을 열었는데 애가 없어요. 에반! 찬성이 목소리를 높였다. 새삼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자, 이것도 뭐야? 그냥 고요한 게 아니라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뭐야 이것도? 불안한 분위기 조성. 계속 이런 식으로 긴장감 높이는 겁니다. 찬성은 자신이 익숙하게 살아온 세계, 자기 집이 뭔가 위화감, 뭔가 좀 이상했대요. 낯설었대요. 에반 어딨냐? 습기 찬 저녁 들판 위로 찬성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메아리 쳤다. 앞도 잘 안 보일 텐데 다리도 아픈 애가 어디로 갔나? 에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목줄이라도 묶어놓을걸. 에반 몸이 약해졌다고 너무 방심했나 싶었다. 멀리 못 갔다. 찬성이 휴대전화 손정등 기능을 켠 채 한 발 한 발 수색번을 높였다. 에반은 쫓겨난 개라서 발밑을 잘 살펴야 했다. 에반 장난치지 마. 눈바닥에 주저앉아 당장 울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찬성이 걸음을 재촉했다. 일단 에반 찾는 게 먼저요. 그래서 찬성이 멀리 불 켜진 고속도로 휴게소를 바라봤다. 자신도 왜 거기까지 갔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시간대 갈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덜컥 겁이 나 할머니가 보고 싶었는지도. 찬성이 숨을 고르며 최대한 이성적으로 상황 판단을 하고 있었다. 만일 에반이 혼자 힘으로 갔으면 전에 한번 가본 데일 거라 생각했다. 그러니까 왜 에반이 집 나가서 갈 곳은 여기, 왜 에반이 아는 곳은 여기죠. 에반이 여기서 버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은 찬성도 아는 곳일 확률이 높았다. 찬성은 에반이 지금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 찬성은 일단 분식 코너에 들러 할머니에게 혹시 에반이 여기 안 왔냐고 물을 계획이었는데 주유소 앞을 지날 때쯤 불길한 느낌이 딱 휩싸였대요. 왜? 이 불길한 느낌이 뭡니까? 눈에 익은 자루. 얘 때문에죠. 왜? 이 눈에 익은 자루 언제 봤습니까? 과거에 봤었죠. 과거에 뭘 갔어?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아버지랑 같이 가다가 들깨가 치여 죽은 거, 그 들깨가 치여 죽은 자루였, 뭔 소리야. 그 죽은 들깨를 넣은 자루예요. 그거랑 똑같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불길한 느낌을 딱 가진 겁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자루 아래는 볼록했고요. 입구는 노끈으로 단단히 묶여있었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찬성이 방망이질 치는 가슴을 안고 그 앞을 못 본 척 지나갔다. 자루 아래로 선홍색 피가 천천히 새어나오고 있었다. 찬성은 전에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언제? 아버지랑 같이 갔을 때. 그래서
쭉 눅눅한 에어컨 채 이쪽을 쏘다 들깨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 들깨를 어떻게 했어요? 자루에 담아서 있는 걸 봤겠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 개는 유기견이 아니니까 찬성이 식당 쪽으로 몸을 틀었다. 근데 몇몇 형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쪽 가슴에 주유소로가 박힌 조끼 입은 형들이었다. 아이씨 하니까 들어네. 에이 설마. 진짜라니까. 그 개가 일부러 뛰어드는 것 같았다니까. 근데 마치 뭐랑 이어져요? 일부러 뛰어들어? 이게 비극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자기 아버지 이 모함 썼었잖아요. 여자 고의로 사고를 아버지가 그런 의심을 받았었죠 이거를. 근데 그러면서 비극이 시작됐는데 그 비극이 또 이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극성 강화 때린 거예요. 뭔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애가 그냥 그렇게 왔어. 찬성은 꽤 오랫동안 그 자루 앞에 서 있었다. 노끈을 풀어볼까라는 충동이 일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자루 아래로 방금 전보다 더 많은 양의 피가 새어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그 뭔가가 있어. 뭔가가 있는데 왜 독자한테 안 보여줘? 열린 결말 때문에 그러죠. 근데 이게 뭐야 지금? 그러면 에반이 만약에 아닌데 에반이 안 죽었는데 계속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계속 소설에서 이걸 보여준다는 소리는 뭐야? 간접적으로 얘기해주는 거죠. 만지면 아직 따뜻할 것 같은 피였다. 찬성이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자루에 든 게 뭔지 끝내 확인하지 않고 그때까지 오른손에 꽉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든 채 자리를 떴다. 그래서 결국엔 확인을 안 했죠. 주위는 더 어두워졌다. 이제는 뭐예요? 이런 배경 묘사를 통해서 찬성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왜? 불안감은 이미 끝났어요. 앞에서 이미 어떻게 됐는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얘기해줬잖아. 그럼 이 부분은 뭐겠어? 배경을 통해 찬성의 심리를 나타내. 찬성이 빳빳하게 굳은 몸을 이끌고 고속도로 옆 비포장길을 걸어나갔다. 몇몇 차들이 시끄러운 경적을 울리며 찬성 옆을 픽픽 지나갔다. 찬성이 고개를 숙여 지 손바닥을 내려다봤다. 휴대전화, 손정 등 기능을 너무 오래 사용한 탓에 기기에서 열이 났대요. 손바닥에 고인 땀을 보니 문득 에반을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다. 손바닥이 반짝이던 얼음과 부드럽고 차가운 듯 뜨뜻미지근해서 간질거린 무언가가 이제는 다시 만질 수 없는 무언가가. 아니 에반 죽은 거 확인 안 했잖아. 왜 이렇게 표현해? 직감하는 거죠. 그게 가슴을 옥죄었다. 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준다며. 못 지켰죠. 하지만 당장 이런 게 가슴을 옥죄는 이거를 뭐라 불러야 할지 몰라서 찬성은 어둠 속 갓길을 마냥 걸었다. 대형 화물 트럭 몇 대가 시끄러운 경적을 울리면서 찬성 옆을 사납게 지나갔다. 머릿속에 난데없이 용서라는 말이 떠올랐는데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왜? 지금 에반이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자신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책감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아우 파란색 왜 이렇게 안 나와? 찬성이 선대가 길이 아닌 살얼음판이라도 되는 양 어디선가 쩍쩍 금 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왜? 금 가는 소리가 들려왔대요? 뭐 때문에? 오로지 계속해서 죄책감 때문이다. 얘도 그냥 계속 죄책감 때문이에요. 어이구야. 하고 끝나는 뒤 끝난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뒤에 넘기시면 학습 활동이 있어요. 학습 활동이 우리는 그 학습 활동을 채워야 됩니다. 왜냐면 학교쌤이 뭘 보고 내겠어요? 학습 활동 보고 내거든요. 자, 어딨냐? 어딨니? 자, 넘기시면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어디서 뭘 느꼈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네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왜 이게 학습 활동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문제 풀면 뭐야? 이 부분에서 뭐 느꼈냐? 여기서 뭐 느꼈냐? 이거 뭐 느꼈냐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91페이지 빨리 쓰세요. 91페이지 빨리 쓰세요. 앞에 보고. 일단은 요거 메뉴 거 안 보여요? 보여요? 다 썼나요? 넘겨도 되나요? 넘겨도 돼요? 2개. 빠딱빠딱 써야 돼. 큰일이 났어. 왜 이렇게 짧아? 이씨 이걸로 돼? 이걸로 돼? 보이네. 저기 뒤에 있는 애들은 밑에가 안 보이는구나. 위에 다 썼나요? 위에? 올려도 돼요? 다 썼나요? 무슨 사람 있나요? 넘겨도 되나요? 넘겨도 되나요? 뒤에 보면 또 쓸 게 있어요. 쓸 게 있어요. 넘깁니다. 다 썼죠? 아씨 뭐야 이거? 왜 안 넘어가? 뭐야? 깜짝이야. 졸라 많아요. 근데 몇 개는 안 쓸 거예요. 자, 뭐 이거 찬성이랑 에반 서로 의자는 관계 이건 써있죠? 써있나요? 안 써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그냥 서로 의자는 관계다 이것만 알려주세요. 서로 의자는 관계다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했을지 상상해보자. 뭐라고 했겠어? 쌍욕했겠지. 이거는 상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고. 이거는 수행평가로 하겠죠? 책임졌냐 안 졌냐. 이것도 안 써도 돼요. 근데 이거 있죠? 이거 알아요?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이건 딱 써줄게. 문학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요. 내재적 관점에 뭐 있어요? 중학교 3학년인가? 그래서 내재적 관점은요, 문학을 해석할 때 그냥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품의 내재적 요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네한테 수업하는 방식이 내재적 관점으로 해석을 다 때린 겁니다. 근데 이 개말 만약에
이 글을 쓴 김혜란 작가의 어떤 뭐 가치관이라던가 다른 작품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준 다음에 이거를 해석하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여기죠. 외재적 관점의 작가 또는 너네가 이거를 읽고 뭘 느꼈냐 아니면은 당시 현실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소설이 나왔냐를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외적이죠. 외재적 관점으로 나오고요. 세 개로 나오는 게 이건 좀 알아두십시오. 작가 가지고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작가론적 또는 다른 말로 표현론적이라고 합니다. 작가론적 또는 표현론적 해석 방법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야? 작가의 정보를 기반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실을 반영하면 반영론적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독자에게는 이거는 기본 개념 중에 기본 개념이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작품을 기반으로 해석하는 거, 얘는 작가에 대한 정보, 얘는 당시 시대를 한 거, 이거는 독자가 뭘 보고 느꼈는가를 나타내줘요. 그래서 이 해석 방법 4가지 가지고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아직도 모르면 고등학생 아니에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신에서도 물어보고 모의고사에서도 물어봐요. 그래서 쓰시고 다씀 넘김 이거 다 필요 없고 이거 뭐 필요 없고.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멈추냐, 왜 이렇게 멈추지? 파일이 굳인가? 넘어가고 얘는 알아야 돼요. 얘 요거 여기 찾으세요. 이거 이렇게 생겨먹은 거 이거 있죠? 찬성인의 가족 이야기와 찬성의 에반 이야기, 이런 거 당시 사회에 뭐냐 이게 써있네. 당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뭐 당시 사회 가지고 막 얘기를 한 거 보니까 반영론적으로 보려고 한 거겠죠. 다씀? 뭐 얼마 안 되죠? 4가지?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뭐가 없어요. 그래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